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망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새벽 6시 정도에 올라왔던 기사인데요.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피어스 파마라든지 중국 사이트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종합하면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망의 미국 진출, HLB의 리보세라님으로 날개를 달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중국의 바이오파마는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분들이 인식 못할 정도로 상당히 국가 주도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지원을 좀 받았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많이 커졌고요. 미국에 이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미투 드럭을 이제 개발하다가 이 수년 전부터는 패스트 팔로워, 퍼스트 인 클래스, 핵심 신약이죠. 이런 어떤 약물 개발을 많이 좀 뛰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어떤 부분이 이 항체 기반의 모달리티, 그러니까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세포 치료제 영역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 그리고 가장 많이 되는 게 PD-L1, PD-1 관련되는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거의 한 6개 정도를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FDA에서는 이제 이 PD-1 L1 계열을 승인을 지금 못 받았죠. 그래서 올해 2022년도가 중국의 이 FDA 어떤 이 바이오 의약품으로 승인의 어떤 상당히 기대가 높은데 최근까지는 뭐 CRC 레터라든지 반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이 리보세람과 병용으로 삼상의 어떤 1차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NDA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미국이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 제휴,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노바티스라든지 근데 이제 항서제약은 조금 이제 독특한 어떤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로슈가 미국의 제넨텍을 인수하면서 했듯이 미국 쪽에 이제 개발 중심의 자회사 루산나를 설립했는데 요 시점이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결과가 좋았을 때 이 부분을 중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산나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열 몇 개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가장 앞서 있으면서 핵심이 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닌가의 병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세포암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이걸 통해서 글로벌 진출, 특히 미국 FDA 시장을 열겠다는 어떤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월 12일 날 간세포 1차 치료제 관련해서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제시되었던 유해성 평가 지표 PFS라든지 OS를 만족을 했죠. 대조군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소라페닌보다도 좋은 결과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미 이제 NMPA 이게 과거에 이제 CFDA입니다. 중국 약품 감독관리국으로 대외 명칭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제 CFDA에서 그래서 신약 허가 신청을 했고 동시에 루산나의 이 경영진들이 밝혔듯이 미국 FDA 관련되는 부분에도 몇 주간의 소통을 돌입했다. 그래서 여기 결과도 조만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간세포암 관련해서 임상 탑라인 발표 시점과 미국의 이제 100% 항서제약의, 그러니까 항서제약 USA라 보시면 되겠죠. 루산나의 어떤 론칭 소식이 비슷한 시점에 발표되었던 것이 상당히 관심을 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타켓이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병용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이노벤트라든지 뭐 주시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몇 개 회사들이 단독으로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진행되었던 PD1 계열의 어떤 부분으로 저렴한 어떤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FDA 어떤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직 못 이뤘는데 이번에 항서제약이 이 결과를 낸다면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할 거고요.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 글로벌 빅파마로 또 한 번 이제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요법이 아니라 이 혈관 신생저해제 리보세라님 어떤 병용요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앞서 이제 단독으로 진행되었던 이제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 이런 거 다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이 아테졸리주맘, 그 다음에 베바시주맘이죠. 요거는 이제 로슈의 PD-에론 계열의 티센크릭이고 베바시주맘의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던 1차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진행되었던 게 요런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의 어떤 조합도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1차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라페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용으로 1차 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경쟁 구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쟁력과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풀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9월 달에 에스모에서 나오니까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건데, 그래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후발주자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약물이라면 NCCN 가이드라인, 요게 이제 좀 어떤 거냐 좀 참조를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NCCN은 이제 사이트입니다. 내셔널 컴프레hensive 캔서 네트워크. 요게 이제 미국의 암 종양제 네트워크 이제 공고사항인데요. 임상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승인이나 이후에 처방에도 상당히 조금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C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preferred regimens 보면 여기가 이제 선호요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걸 보면 이 티센크릭과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걸로 이제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1차 이제 유해성 어떤 평가 지표가 좋았다는 거, 이거 외에도 이런 이제 간세포암의 특징상 이제 여러 가지 하위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발성 간암과 전이성 간암이 있는데, 이 간세포가 이상해서 발현이 되는 게 이제 원발성 간암이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벌어지는 게 간세포암인데, 이 간세포암도 병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B형 간염으로 발생하는 게 HBV, 그 다음에 뭐 C형으로 간염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HCV, 그 다음에 뭐 이제 넷이라고 하죠. 뭐 비알코올성이라든지 여러 이제 병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그룹들의 한적으로 보더라면 상당히 이지성이 있다. 그래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와 혈관 신생저해제 병용 투여가 이 소라페닌보다 유해한 어떤 결과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1차 데이터로 이번에 삼상에 나왔던 이 탑라인 발표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NCCN 이 가이드라인 버전 올해 2022년도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 보시게 되면 프리퍼런스의 선호요법에 보면 요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1차 치료제인 이제 소라페닙, 그 다음에 이제 렛미바도 올라와 있죠. 이제 2007년도에 소라페닙이 1차 치료제로 등록되었고, 2018년도에 렛미바가 올라와 있고요. 에자이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올라왔던 이제 승인을 받았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선호요법으로 여기가 등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세포암의 어떤 발병과 이제 바이러스 병인상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B형 쪽으로 생겨서
생겼던 거는 HBM.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간세포암으로 사망하는 어떤 부분에서 55%가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쪽에서는 HBV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에서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병인으로 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기타 이제 뭐 이 내시라든지 알코올성 지방 감염 요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리보세라님하고 캄넬리주맘의 어떤 이제 임상에 되었던 환자의 어떤 바이러스 병인은 어땠을까? 뭐 공개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은 플레이드에 나오면 이제 이 부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올라왔던 부분에 이전에 이제 작년 2월 달에 올라왔던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중국에서만 뭐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쟁 약물의 뭐 1, 2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대다수 환자가 이제 HBV 환자다. 그래서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제 기타 이제 뭐 이노벤트가 했던 신틀리맘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B형하고 C형 환자가 뭐 2대1로 해가지고 이 그 티센크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뭐 데이터들 요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발병 원인을 보면 아시아 환자들은 이 B형 간염에 생긴 이 원발성 간암 관련되는 간세포암 요게 좀 높은 편이고 서구 쪽에서는 C형 이제 그 간염 바이러스 관련해서 발생하는 HCV 이제 그게 좀 더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캄넬리주맘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이 NCT 넘버에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임상이 진행되었던 지역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여기죠. 로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 121개 정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보면 캘리포니아라든지 메릴랜드, 뉴욕, 이 텍사스 이런 네 곳에서 진행되고 그다음 유럽에는 뭐 벨지움 있고 중국 쪽에서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베이징 그다음에 뭐 예, 여러 군데가 보이시죠? 예, 허베이도 있고 예. 중국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다 기간 13국에 합니다만 홍콩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한국도 있죠. 예, 그다음 폴란드, 러시아, 예, 뭐 스페인, 대만, 이 터키, 우크라이나 예,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임상 어떤 사이트 비율이 높기 때문에 HBV 환자가 좀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관련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에스모에서 풀 데이터에 의해서 이 간수치 어떤 변화 관련되는 부작용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에스모 학회에서 어떤 풀 데이터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티센크릭과 아바스틴 관련되는 병용요법이 이제 여기는 또 이제 개별적으로도 승인된 약물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이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루산나의 최고 이제 의료 책임자인 이제 조셉 에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피어스 팔마에서 인터뷰에서 임상 설계에서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왔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고 데이터에 따라서 약물 가치를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수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간세포암 안에서 면역감염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 병용요법이 상당 부분 이제 간세포암 환자에게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3상을 마친 여러 환자들은 병용요법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을 찾고자 그러니까 이게 간세포암 자체가 여러 동인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찾는 것들도 이제 항서제약하고 HLB 입장에서는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세 포함해서 이 PD에론 계열과 면역감문 억제제가 주류가 되면서 지금 1차 치료제에서 가장 이제 선호되는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좋은 데이터로 한다고 하면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조합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렘미티밥하고 이제 요거 이제 머크죠. 머크의 키트루다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카보잔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의 입센의 이제 이 약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이제 티센크릭하고도 또 이제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하고 HLB의 이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틸리맘은 이제 이노벤트가 하다가 요 부분은 좀 거절을 좀 당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엑셀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OS가 만족되지 않아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생존 기간에 이제 카보잔티닙하고 이제 이 티센크릭도 OS가 안 됐고 엑셀리시스는 상업화를 포기를 했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병용에서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들어가는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맘의 어떤 데이터가 좋게 풀 데이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차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그 향후에 나오는 이 9월 달에 에스모학회의 어떤 발표가 어느 정도의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인지를 투자자분들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